하루에 100개, 200개 소싱하고 업로드를 했는데 주문은 0건이면 정말 허탈하지 않으신가요? 주변에서 업로드를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초보자가 올려도 바로 팔리는 상품을 찾는 공식 같은 게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제가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이걸 왜 몰랐지 싶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실수하냐면요, 막 네이버 데이터랩 보고 아이템 스카우트, 셀러라이프 돌리면서 키워드부터 찾아요. 근데 이게 아니죠. 초보자분들은 사실 봐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맨날 삽질만 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반자동 소싱법과 수동 소싱법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반자동으로 구매 대행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수동으로 넘어가실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초보자분들이 반자동부터 수동까지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수동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싱하는 순서가 뭔지, 도대체 뭘 먼저 봐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자동 제품 소싱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수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수동 소싱 방법 챕터를 넣어놨으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강의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죠.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상품은 우리가 흔히 쿠팡 로켓이나 다이소 같은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소싱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반자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200개까지 소싱을 하실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생각해내냐. 사실 한 개도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반자동 같은 경우는 셀러라이프 같은 곳에서 검색량을 찾아본다거나 이런 걸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어요. 초보자분들이 소싱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기존에 구매 대행으로 팔렸던 제품을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요즘 반자동으로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분들 AI 프로그램으로 소싱하고 계시죠? 강의를 보고 하시는 걸 텐데, 강의에서 이 프로그램은 팔렸던 상품을 AI가 가져온다 라고 얘기들 하죠. 저는 AI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부터 반자동을 하던 셀러입니다. 요즘 반자동보단 수동에 힘을 쓰고 있어서 소싱을 AI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아니까 AI가 해주는 상품들을 걸러서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제가 소싱하던 방식으로 10,000개를 올렸던 사업자와 AI 프로그램으로 10,000개를 올린 사업자의 매출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실제 제 장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AI 프로그램으로 올린 사업자의 마진율 계산기라고 장부를 정리해 둔 거거든요. 근데 이 9월달 매출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540만원에 마진율 26%에 순수익 145만원 정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그 AI 프로그램을 소싱을 안 하고 제가 직접 소싱을 한 사업자의 매출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소싱한 사업자의 매출 장부인데, 이거 똑같이 9월을 보시면 매출액이 1,500만원이 나오죠. 그리고 마진율은 26.8%에 순수익이 최종 순수익이 399만원 정도가, 약 4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매출이 3배가 차이가 납니다. AI가 아무리 팔렸던 상품을 가져온다고 해도 상품을 걸러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걸러내실 줄 알아야 한 사업자에서 500만원이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팔렸던 상품을 보고 소싱하면서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상품을 눈에 익히시는 걸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AI도 팔렸던 상품을 가져오는 거라던데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요즘 AI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품들이 너무 겹칩니다. 그리고 상품명도 만들어 주잖아요. 상품명도 다 똑같습니다. 사실 이 반자동으로 올리는 제품들은 중소형 키워드로 노출을 시켜서 판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AI는 대형 키워드로만 상품명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 너무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상품명이 많아지다 보니 매출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반자동으로 하시던 분들이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주력 판매 마켓이거든요. 그럼 네이버에다가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상품을 아무거나 하나를 검색을 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작업대라는 제품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작업대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해외 직구 탭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지금 있는 마켓들이 전부 해외 직구 마켓이거든요. 판매하고 있는 아무 마켓이나 한번 들어가 봐요. 이 마켓에 들어와서 여기 전체 상품을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이 판매자가 팔고 있는 구매 대행 제품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팔린 상품을 어떻게 찾냐면 우선 최신 등록 순으로 한번 봅니다. 그럼 뉴 뜨면서 제일 최근에 올라왔던 상품들이 먼저 보이거든요. 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해 두셨다가 판매 많은 순으로 와보시면 아까 이 최신 등록 순에서 있던 순서와 좀 다르죠. 자, 여기부터 쭉 가시다 보면은 이 최신 등록 순이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아까 저희가 최신 등록 순에서 봤던 그 순서와 이 똑같은 상품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전까지만 소싱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실제로 이 판매자가 구매 대행으로 팔았던 제품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판매 많은 손에 와가지고 지금 이 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마켓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제품을 전부 소싱을 하진 않았어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저는 우선 객단가를 좀 높은 제품들을 많이 받고 그래서 10만원 이하 때도 하긴 하는데 비중이 거의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인 제품들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대형 아이스크림 모형, 하트 정원아치 프레임, 여기 보시면 이제 전기 튀김기, 고양이 호텔장,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소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냐? 자, 우선 타오바오에 로그인을 해서 그리고 엑셀을 하나 준비를 해둡니다. 자, 저는 헤이셀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헤이셀러에 맞는 양식의 소싱한 걸 정리를 하는데, 자, 우선 저희가 여기서 대형 아이스크림 모형이라는 이 제품을 소싱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돋보기를 이용하시면 소싱이 정말 편한데 제가 지금 이것까지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제품을 타오바오에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캡처를 통해서 이 제품을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타오바오 링크에 들어와서 이 카메라 모형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이 저희가 캡처한 사진을 컨트롤 V로 갖다 붙여 놓으시면 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 이 제품을 하나를 클릭을 해서 이 제품의 링크를 복사를 합니다. 이 제품의 링크를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수집 링크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이스크림 모형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자, 근데 저희는 소싱을 할 때 이 링크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제품을 2개에서 3개까지 소싱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 키워드로 노출을 시켜서 판매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중소형 키워드를 많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제품당 2개에서 3개까지 소싱을 합니다. 같은 제품인데 이제 좀 소싱을 할 때는 완전 똑같은 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차이가 있는 제품을 찾거든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여기 뭐 시뮬레이션 아이스크림 모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기억을 해뒀다가 다시 중국어로 바꿔서 대충 이 부분이었죠. 이만큼 복사를 하고 타오바오에다가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 제품을 소싱을 했죠. 근데 이 제품이 아닌 다른 모형의 제품을 소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좀 모양이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모양이 다른 제품들이 있으면 이 제품의 링크를 복사를 해서 이제 여기다 같이 넣어두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소싱을 해야겠죠. 아이스크림 기계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 고양이 호텔장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양이 호텔장도 똑같이 캡처를 해서 여기 타오바오에다가 이 사진에다 붙여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또 저 비슷한 제품을 이렇게 바로 찾아주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 들어가서 이 제품의 링크를 복사를 해서 엑셀에 정리를 해주고 여기다가 대형 고양이 케이지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도형 공인 KG를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한국어로 바꿔서 이 부분에 고양이 빌라 고양이 케이지가 있으니까 이 앞부분을 복사를 해서 다시 타워버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다른 모양의 이제 고양이 케이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똑같은 제품만 아니면 돼요. 사실 저희가 소싱한 이 제품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자, 이 제품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 제품을 가지고 와서 이 제품의 링크를, 자, 여기다 수집 링크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소싱을 하고 상품 업로드를 해서 실력을 키워 나가셔야 구매 대행 사업을 꾸준히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가 한 달, 두 달 하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실력을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투자해서 상품을 보는 눈을 기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수동 소싱 방법에 대해 보여드릴 건데, 수동 사업자와 반자동 사업자의 매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직접 소싱한 반자동 사업자에서 1,500만원 나온 게 아까도 보셨죠? 자, 그럼 이거 말고 제가 수동 사업자의 매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수동 사업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이죠. 9월에 매출액이 4,500만원에 마진율은 심지어 더 높습니다. 29.5%, 약 30% 나오죠. 해서 최종 순이익이 1,300만원 정도가 나와요. 자, 여기서 또 3배 차이가 납니다. 아까 AI 프로그램을 올린 사업자와 직접 소싱한 사업자의 매출이 3배 차이가 났죠. 근데 직접 올린 반자동 제품의 사업자와 수동으로 올린 제품의 사업자가 또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수동이 시간도 더 많이 들고 반자동보다는 어렵죠. 근데 매출 차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이유가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이 3배 차이면 반자동 사업자 3개가 수동 사업자 1개와 같은 매출인데, 이 반자동 사업자 3개를 올려서 4,500만원을 만드는 시간이 수동으로 매출 4,500만원 만드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근데 단순히 수동은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수동을 못한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아실 겁니다. 자, 수동으로 잘 만든 상품 1개로 한 달에 매출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반자동 소싱 방법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소싱을 해야 되고 시간도 조금 더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이제 수동 상품은 어떻게 소싱을 해야 될까요? 수동 상품도 마찬가지로 이 팔린 데이터를 가지고 소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수동 제품의 주력 마켓은 네이버보다 쿠팡인데, 그러면 쿠팡에서 어떻게 잘 팔리는 상품을 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쿠팡에 들어가셔서 상품 하나를 검색을 해봅니다. 아까 검색했던 작업대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작업대를 들어와서 쿠팡에서는 해외 딱지가 안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판매자가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 배송 날짜를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11월 13일, 이 촬영일 기준이 10월 29일인데 2주 뒤에 배송이 도착한다고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모레 도착, 뭐 판매자 로켓 같은 경우는 내일 도착 보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제품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한 2주 정도 뒤에 도착이 예정되어 있는 제품들을 보시면 아, 이게 해외 직구 제품이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 11월 13일 도착 예정이죠. 이 제품은 구매 대행으로 팔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내려보시면 여기서도 이 해외 배송 상품 안내를 보시면 이 제품이 해외 직구 제품이다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직구 제품인 걸 확인을 했으면 여기 옵션 선택 바로 밑에 보시면 이 판매자 마켓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클릭을 하시면 이 판매자의 아까 네이버처럼 전체 상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상품을 누르셔서 판매량 순을 눌러보시면 이 순서가 이 판매자가 많이 판 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처음 나오는 게 무시동 히터니까 여기에 무시동 히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무시동 히터가 실제로 어느 정도 팔리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들어가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쿠팡에서는 가구매가 많기 때문에 이 초보자분들이 가구매를 잘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이 가구매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기 상품평 쪽에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9월 21일, 9월 20일, 9월 19일 이렇게 하루 간격으로 댓글이 그 상품평이 계속 달려있죠.
이런 경우는 가구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 제품을 보면은 10월 13일, 10월 9일, 뭐 9월 28일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리뷰가 달려 있잖아요. 이런 리뷰는 실제 리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제 리뷰가 달리는 걸 확인을 하시면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처럼 뭐 쿠폰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서 리뷰를 적는 비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리뷰 하나에 곱하기 10에서 15를 해서 하루 판매량을 보통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판매량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상품 문의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10월 10일에 실제 문의가 있고, 10월 8일 문의가 있고, 9월 25일 문의가 있고, 이렇게 꾸준히 문의가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실제로 고객들이 반응을 하고 판매가 일어나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동 제품을 소싱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왜 반자동과 수동 소싱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냐면, 이 반자동 소싱 방법으로 구매 대행을 익히시고 꼭 수동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서 두 가지 소싱 방법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수동은 사실 혼자서 깨우치는 건 쉽지는 않아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소싱부터 뭐 광고까지 어려운 게 많지만 이건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제가 소싱뿐만 아니라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뭐 구매 대행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